네,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도 어땠을까요? 평이했나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꿀벌, 부채, 명나방의 애벌레.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요 밑줄만 봐도 되겠죠. 왜냐면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요. 자, 침 속에 존재하는 효소를 이용해 밀랍을 분해한다. 자, 효소를 이용해서 뭔가 분해를 했다. 네, 느낌 딱 오나요? 네, 물질 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물질 대사, 분해니까 당연히 이화작용과 관련된 거네요. 자, 관련이 있는 물질 대사. 자,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자, 요거 올챙이가 개구리 됐네. 그렇죠. 발생과 생장이죠. 자, 우리 생명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발생과 생장. 집신벌레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자, 이건 무성생식과 관련된 거죠. 생식. 미모살필 만지면 뭐뭐하면 접힌다. 네,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극과 반응.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네, 요게 바로 뭘까요? 네, 물질대사. 물론 그 중에 이화작용과 관련된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록생맹 엄마, 아들 정록생맹. 네, 유전과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으로. 자, 이런 문제는 물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하지만 자, 여러분들 물질대사 봤다? 바로 4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틀렸다.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을 정리를 해야겠죠? 7가지, 6가지에서 7가지 특징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2번은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는 있다. 생명과학의 탐구, 생명 탐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요거 연역적 탐구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적색광은 상추 종자 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가설 설정이겠죠? 뭐뭐 할 것이다. 자,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물을 넣어 두었던 상추. 자, 일단은 빛을 차단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 어떤 상추 종자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눴고요. 자, A와 B로 나눴는데 B에만 뭐 했다고 했어요? B에만 적색광을 일정 시간 쪼였다. 자, 그렇다는 건 난 적색광이 종자의 발화에 영향을 준 것을 탐구하고자 한 거니까 네, 적색광이 뭐가 됐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조작변인이 됩니다. 조작변인이 되고 B는 실험군이 되겠죠. 그리고 A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대조군이 되겠죠. 적색광을 비치지 않은 거니까요. A, B의 상추 종자에 발화한 결과 자, 이게 뭐죠? 발화한 결과, 발화 영향을 주었다. 네, 종속변인. 종속변인이고 적색광은 조작변인이고. 자, 우리 변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요. 자, 실험을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나에서 대조실험, 네, 대조군과 실험군. 대조실험 수행됐고 상추 종자의 발화 결과 아까 얘기했죠? 네, 이것은 종속변인이다. 따라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실험군, 대조군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조작변인, 종속변인, 그 다음 변인 통제 이런 것 등등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연역적 탐구 같은 경우는 보통 순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정리를 해두세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네, 그렇죠. 자, 기관계의 특성에 대한 거죠. 기관계, 소수노배, 소화순환, 호흡, 배설계.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배설계 또는 소화계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네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네, 소화와 관련된 거네요. 네, A는 소화계가 되겠고 오줌을 통해 요소를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배설계입니다. 신경계 특징은 안 나왔고요. 옳은 거 골라보세요.
A에서 흡수된 물질은, 자, A에서 소화기에서 흡수된 물질은, 네,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지금 단백질 분해했으니까. 아미노산은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되죠. 뭐 정확하게 따지면 아미노산 어디로? 네, 소장의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그렇죠. 뭐 간도 지나고, 그리고 심장으로 결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요? 네, 온몸으로 통합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된다. 맞습니다. B는 배설계고요. 소뇌는 신경계에 속한다. 자, 여러분 대뇌, 소뇌, 간뇌, 자 이런 거 중추신경계에 속하죠. 그래서 신경계에 속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네, 5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자, 독감. 자, 이것도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비교하는 문제죠. 생명현상의 특성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느 단원? 1단원도 나오지만 질병과 병원체 요 파트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독감의 병원체, 나는 결핵의 병원체. 네, 독감은 바이러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결핵은 세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간은 세포분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죠. 스스로 증식도 안 합니다. 정답은 기억 틀렸고요. 나는 유전물질. 자, 가와나 모두 다 유전물질 같습니다. 독감과 혈액은 모두 감염성. 자, 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전염이 되는, 누군가에게 전파가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신경, 세포의 구조, 자, 뉴런의 구조네요. 자, 여기에서 신경, 자, 신경계 파트에서 뉴런, 그래서 신경의 전도와 전달 문제입니다. 전도와 전달 문제 개념적인 거예요. 자, 신경세포의 구조고요. 간은 여러분 여기 보는 신경세포체 요 앞쪽, 그리고 여기 랑비결절과 마리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쪽이 축삭돌기가 되겠고, 축삭돌기죠. 축살이 아니라 축삭돌기가 되겠고, 그 다음 요거 A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돌기.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B 부분을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네, 여기 랑비결절 나와 있어요. 여기 랑비결절이라고 나와 있고, B는 랑비결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리집으로 감싸져 있는 거죠. 마리집으로 감싸져 있는 거, 자, 여기는 절연체입니다. 즉 막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A는 가지돌기라고 했고요. B는 나트륨 막2가 도는 T1일 때가, 자, 여기 T1일 때가 T2보다 크다. 자, T1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자, 순서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 네, 분극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요 부분 탈분극입니다. T1이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 부분이 재분극입니다. 자,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자, 탈분극일 때 나트륨 이온의 유입 일어나고요. 재분극일 때 칼륨의 유출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나트륨이 유입되기 때문에 나트륨 막2가 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B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랑비결절이죠. C에서 활동 전에 웬 갑자기 C가 나오나요? 마리집은 절연체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아까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기관계, 자, 여기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요거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틀린 친구들은. 자, 표가에서 사람, 세포 A, 영양소 B. 자, 영양소 A, B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었을 때 노폐물 기억디귿의 생성 여부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억 니은이 체외로 배출될 기관. 자, 기관 1과 2를 통해 배출한대요. 자, A와 B는 탄수화물 아니면 단백질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1과 2는 폐 콩팥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다 문제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이 노폐물로서 암모니아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죠. 왜냐면 자,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되었고 단백질은 CHON. 자,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와 H2O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 CO2, H2O는 둘 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둘 다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물 아니면 물 아니면 CO2가 되겠다. 그리고 뭔가 안 됐다. X가 하나라도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여기 이제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암모니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암모니아 형성하지 않은 B가 탄수화물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자동으로 단백질이 될 거고요. 단백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자, 여기 기억 니은 중에 하나가 물이고 하나가 CO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기관이 폐 아니면 콩팥으로 나왔어요. 자, 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CO2와 물 모두 다 수증기, 입김. 그래서 이산화탄소 다 나오고 콩팥은 뭐만 나와요? 네, 콩팥은 H2와 암모니아가 이제 그 요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공통적으로 H2가 공통적이지만 CO2는 공통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뭔가 X가 하나 쳐있는 니은이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억은 물이 되겠죠. 물 H2O. 자, 그러면 물과 H2O 모두 다 동그라미 갇힌 요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폐가 되겠죠. 폐. 폐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1번은 콩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질소를,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죠. 기억은 이산화탄소 아니고 H2O라고 얘기했고요. 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 자, 폐는요, 산소 체내로 흡수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 뇌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신경계 파트고요. 자,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 자,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뇌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뇌의 구조. 당연히 뇌의 그림이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묻는 거 당연합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대뇌가 될 것이고요. 이게 소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금 여기 뇌하수체가 달린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간뇌입니다. 간뇌. 여기가 간뇌 시상, 그 다음 여기 시상하부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은 간뇌 아래쪽에 있어요. 네, 여기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그리고 척수랑 가장 가까운 디귿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간뇌, 중간뇌, 연수 중에 관련된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기억은 중간뇌다. 아닙니다. 간뇌라고 했고요. 니은은 뇌줄기. 자, 이 뇌줄기의 개념. 자, 뇌줄기는 뭐가 뇌줄기예요? 네, 요 정도는 알아요. 중간뇌, 뇌교, 연수. 자, 이것을 뇌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중간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귿은 연수는 심장박동 조절 중추죠. 호흡운동 조절 중추, 소화, 심장박동 순환 관련해서 조절 중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는 그냥 사실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대사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빠르게 읽으면 되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평가예요. 대사성 질환 중에 당뇨병 있죠. 뭐 당뇨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당뇨, 고혈압, 그리고 뭐 심근경색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사성 질환이죠. 흡연만 하는 경우는 흡연하는 경우가 당뇨병만 있는 경우보다는 어때요? 심근경색 정도가 훨씬 높았죠. 그래프 그냥 바로 확인하면 되고요. 흡연하고 당뇨. 흡연을 하고 당뇨병, 고혈압 모두 있는 경우. 자, 요 케이스죠. 고혈압만 있는 경우, 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 딱 보자마자 누가 더?
그렇죠. 이게 훨씬 심근경색증 정도가 높죠. 그러니까 발생 빈도는 모두 있을 때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이제 세포 분열, 세포 주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요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풀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어떤 놈을 EN 이퀄 6입니다. 자, 염색체 나타냈고요. 암컷이 XX, 수컷이 XY래요. 자,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자, 짝꿍이 있냐 없냐 가지고 핵상을 구분하면 된다. 그 짝꿍은 네, 상동 염색체입니다. 자, 상동 염색체 있어요? 네,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얘랑 얘랑 또 똑같아요. 선생님 얘랑 얘랑은 다른데요? 아니죠. 얘는 뭔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성염색체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고 얘는 Y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작은 게 Y니까요. 뭐 어쨌든 상동이 존재합니다. EN이에요. 자, 염색체 개수 그대로 세면 돼요. EN 이퀄 6. 그렇죠. 6개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찾아볼까요? 네, 얘도 똑같네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달라요. X, Y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짝꿍 상동이 있어요. EN. 염색체 개수 그대로 세볼게요. 똑같아요. 선생님 근데 EN 이퀄 6, EN 이퀄 똑같아요. 왜 이렇게 달라요? 네, 요렇게 리본 하나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랑 다른 이유. 맞아요. 요 하나가 뭐가 있는 거죠? DNA가 복제돼서 똑같이 생기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리본 모양이 생겼다. 자, 이들의 관계는 염색 분체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해결됐네요. 기억니에는 염색 분체다. 자, A는 상염색체다. 아니고 X 성염색체다. 기억니은 상동이다. 기억니에는 염색 분체다. 아까 얘기했죠? 상동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데 얘의 상동은 얘에서 찾아야겠죠? 자, 가와 나의 핵상은 EN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시험에 볼 때는요.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자, 항원 X에 대한 생쥐 방어작용. 네, 요거 방어작용. 면역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요걸 틀린 친구들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자, 유전적인 동물은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 보조트림프 기능을 결핍시킨. 자, 결핍됐다는 거는 뭐예요? 항체 만들기, 즉 방어작용을 잘 못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보조트림프 결핍시킨 물질을 처리했어요. 자, 이거 조작변이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뭐 했어요? 생존 여부를 봤어요. 종속변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조작변인, 종속변인, 대조군 이런 거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실험 과정 요거 분석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A는 살았고요. 자, 얘는 살았어요. 얘는 살았고요. B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방어작용 못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는 건 네, B에다가 무엇을 처리한 거예요? 네, 기억 부분. 이 물질을 처리한 거겠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의 X를, 자, A에다가 이번에 다시 또 X를 주입했어요. 1차로 주입했을 때, 2차로 주입했을 때 그래프 양상이 다릅니다. 1차로 주입해요. 항원을 주입하니까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금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 1차 면역입니다. 이 두 번째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다량, 빠르게, 많이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2차 면역이죠. 자, 왜 그래요? 네, 기억세포로 기억해놨다가 항체를 대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된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고요. 기억부터 처리해 볼게요. 다의 B는 기억을 처리한 생쥐다 맞고요. 구간 1에서 1차 면역은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뭐예요? 항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골수에서 실질적으로 B림프과 T림프가 만들어져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골수에서 사실 이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하는 애가 있고 가슴샘 말고 골수에서 성숙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하는 애는 T림프구. T세포죠, T세포. 자, T세포고,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B세포였어요, B림프구. 자, 가슴샘에서 보조 T림프구. 자,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가 결국에는 뭐를? 네, 뭐를? 이렇게 됐네요.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형질세포로 분화시키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죠.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이 과정이 체액성 면역이고요.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 림프구가 활성화돼서 실제 일어나는 이 면역은 네,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가장 큰 차이는 체액성 면역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항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고, 구간 2에서 2차 면역에서는 기억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문제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